안녕하세요, 혈당 챔피언 여러분.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쌀이 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가지 종류의 쌀을 샀고 지난 20일 동안 그 모든 쌀을 하나씩 다 먹어봤습니다. 실험 중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쌀밥을 한 그릇씩 먹은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올랐는지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혈당에 좋은 쌀, 바로 이 그릇의 쌀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쌀 대체품도 소개하고 어떤 쌀이든 혈당에 더 좋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닙니다. 저는 35년간 당뇨를 앓으며 혈당 조절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모든 쌀을 3개의 그릇에 분류하겠습니다. 빨간 그릇에는 혈당이 크게 오르는 쌀, 노란 그릇에는 혈당이 중간 정도로 오르는 쌀, 그리고 초록 그릇에는 혈당에 친화적인 쌀을 담겠습니다. 혈당이 거의 안 오르거나 전혀 안 오른다는 말이죠. 그럼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지인 장립종 백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쌀은 식감이 단단하고 포슬포슬하며 맛이 순해서 볶음밥이나 캐서롤 같은 일상적인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쌀이 제 혈당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조리된 장립종 백미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약 46g 들어있고 단백질은 2g 정도이며 지방이나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많이 먹을수록 혈당이 더 크게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아주 빠르게 치솟았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 그릇에 장립종 백미를 담았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백미를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간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마다 항상 적은 양을 선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혈당 조절 팁들도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현미라고도 불리는 통곡물 쌀입니다. 이 쌀은 흰 쌀보다 더 단단하고 쫄깃합니다. 고소한 맛이 나며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에 자주 사용됩니다. 제가 먹어본 쌀 중 가장 맛있진 않지만 혈당에 좋은지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현미밥 한 그릇에는 약 41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흰쌀밥에 비해 조금 적은 양입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5g, 식이섬유가 4g, 지방이 3g 들어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네요. 이 쌀은 완전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혈당을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미밥 한 그릇을 먹은 후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백미에 비해서는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미밥을 노란 그릇에 담은 겁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혈당에 더 좋은 선택지입니다. 노란 그릇 음식은 적당히 먹어도 혈당이 크게 오를 걱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슐린 용량과 투여 시간에 신경을 씁니다. 그 부분을 맞추면 혈당이 최적 범위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기 대안인 자스민 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스민 쌀은 더 부드러운 식감과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 커리나 볶음밥 등 남아시아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저는 태국 그린 커리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기 전에 자스민 쌀의 미량 영양소와 혈당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쌀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약 46g, 단백질이 겨우 3g, 그리고 지방이나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탄수화물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자스민 라이스가 혈당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더 높게 올린 것에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자스민 라이스를 장립종 백미엽 빨간 그릇에 넣었어요. 당뇨병 환자에겐 최선의 선택이 아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쌀을 물에 헹구면 전분이 제거되어 혈당에 더 좋은 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요리 전과 후에 모두 그렇게 해봤지만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쌀을 헹구는 건 저에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방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와일드 라이스입니다. 재밌는 점은 와일드 라이스는 사실 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일드 라이스는 수생풀의 씨앗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뜻이든요. 하지만 이 쌀은 통곡물로 여겨지며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 그리고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쌀이 제 혈당에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야생쌀 한 접시는 탄수화물 42g, 단백질 6g, 식이섬유 4g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쌀밥을 먹은 후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흰쌀밥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그릇에 현미 옆에 야생쌀을 담아둔 겁니다. 둘 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야생쌀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브랜드의 야생쌀 제품은 실제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쌀을 고를 때는 항상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쌀들이 혈당에 더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초록색 그릇에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곧 그 그릇에 어울릴 옵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기 옵션은 바스마티 쌀입니다. 이 쌀은 가볍고 포슬포슬하며 약간 팝콘 같은 향이 납니다. 이 쌀은 중동과 인도 요리, 비리안이나 커리에 자주 쓰입니다. 조리된 바스마티 쌀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 46G, 단백질 3g이 있고 지방과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흰쌀 대체품들은 탄수화물만 많이 들어있고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은 되게 많이 가공되어 좋은 영양소들이 모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바스마티 쌀밥 한 그릇을 먹은 후에도 제 혈당은 자스민 쌀을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크게 올랐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바스마티 쌀은 당뇨에 좋은 대체품이 아니며 그래서 바로 빨간 그릇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가끔은 먹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쌀을 혈당에 더 좋게 만드는 저만의 작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밥을 몇 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데워서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요. 이 부분에 대해 꽤 많이 조사해 봤는데 이 방법이 제1형과 제2형 당뇨병 모두에서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춘다는 몇몇 연구 결과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다음에 밥 드실 때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특별한 쌀인 흑미로 넘어가 볼게요. 흑미는 고소하고 흙내음이 납니다. 흑미는 흰쌀보다 더 찰지고 밀도가 높지만 저는 그 점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조리된 흑미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42g, 식이섬유가 3g 들어있고 단백질과 지방도 아주 풍부해요. 사실 미량 영양소도 정말 좋아 보여요. 특히 이 쌀에 들어있는 지방이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이에요. 흑미가 제 혈당에 미친 영향 한번 볼게요. 제가 흑미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혈당이 적당하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혈당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어요. 흑미는 저에게 확실히 백미보다 더 나은 선택이고 아마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흑미는 노란 그릇에 들어가요. 바로 야생쌀 옆에요. 다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쌀 대체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건 제 목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 콜리플라워 라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쌀이 아니라 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 C와 K가 들어있으며 항산화제가 풍부해요. 사실 콜리플라워를 밥처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콜리플라워를 밥 크기로 잘게 썰면 됩니다. 큰 팬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고 콜리플라워를 중불에서 6, 8분 정도 볶아서 수분을 대부분 날린 다음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완성된 요리는 밥처럼 보이고 맛도 비슷해요. 참고로 콜리플라워 라이스 한 접시는 탄수화물 5g, 단백질 2g, 식이섬유 2g만 들어있어요. 지방 함량은 올리브 오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이 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혈당 그래프가 거의 최적 범위에서 평평하게 유지됐어요. 저는 초록색 그릇에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담았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저는 콜리플라워 라이스를 원하는 만큼 그냥 먹고 혈당 걱정은 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이야기로 넘어가죠. 콜리플라워 라이스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진짜 밥을 원할 수도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반 흰쌀밥을 먹으면서도 전체 식사를 혈당에 아주 좋게 만드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은 접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3분의 1에는 밥을 담으세요. 두 번째 3분의 1에는 전분이 없는 채소를 담으세요. 그래서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채소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추가해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늦춰줍니다. 마지막 3분의 1에는 저지방 단백질을 담아 식후 혈당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그래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닭고기, 카레, 아보카도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음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접시에 있는 이런 다른 모든 요소들이 식사 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버터치킨만 추가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음은 새우시 밥입니다. 이건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우시 밥은 부드럽고 찰져요. 약간 달콤한 맛이 있고 주로 새우시 롤이나 덮밥에 사용돼요.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익힌 새우시 밥 한 그릇에는 무려 48g의 탄수화물, 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이나 식이섬유는 전혀 없어요. 이 수치만 보면 이 밥은 혈당에 좋은 음식이 아닌 것 같죠? 여러 밥 종류를 테스트해보니 새우시 밥 한 그릇을 먹고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우시 밥을 빨간 그릇에 담았어요. 당뇨병 환자에겐 최선의 선택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스시를 먹을 때는 보통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아보카도, 크림치즈 같은 다른 재료들도 함께 들어가요. 그 지방과 새우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것들은 제 혈당이 훨씬 더 천천히 오르고
새우시 밥만 먹었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게 만들어요. 이 그래프에서 차이가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몸이 인슐린을 어느 정도 생산하면 혈당이 최적 범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새우시 한 접시를 먹은 후에도 말이죠. 반면에 저처럼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식전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슐린 용량을 조금 늘리고 그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더 긴 시간에 걸쳐 분배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방법을 새우시, 덮밥뿐 아니라 모든 고탄수 고지방 식사에 씁니다. 다음은 정미입니다. 이것은 흑미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하고 흙내음이 나는 맛이 있지만 흑미보다 더 단단하고 찰기가 덜합니다. 익힌 정미의 표준 1인분에는 탄수화물 47g, 단백질 4g, 지방 3g, 식이섬유 2g 들어있습니다. 영양 성분은 괜찮아 보이지만 정미가 혈당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1인분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백미를 먹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흑미나 현미와 비교하면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노란 그릇에 정미를 담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먹긴 하지만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인슐린을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쌀 종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가바쌀입니다. 이 쌀의 특별한 점은 불리고 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쌀은 부드럽고 약간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리된 감마, 아미노부치르산 쌀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 43g, 단백질 4g, 식이섬유 2g 들어있습니다. 이 쌀은 인터넷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쌀 대체품으로 자주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했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감마 아미노부치르산 쌀을 한 그릇 먹고 혈당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험 전에는 감마 아미노부치르산 쌀이 초록색 그릇에 들어가길 바랐지만 아니었어요. 노란색 그릇, 즉 빨간 쌀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확실히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사실 흰쌀, 통곡물 퀴노아, 그리고 붉은 렌틸콩이 섞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맛도 정말 좋습니다.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밥 혼합물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38g 밖에 없지만 단백질이 8g, 식이섬유가 5g이나 들어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밥 혼합물 한 그릇 먹고 나면 제 혈당이 몇 시간 동안 서서히 올라갔지만 너무 높게 치솟지는 않았고 그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 밥 혼합물이 예를 들어 콜리플라워 라이스만큼 혈당에 친화적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테스트해본 어떤 포장된 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 밥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노란 그릇에 담기로 했지만 이 그릇 안에서는 확실히 혈당에 가장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한 가지 옵션이 더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게 초록 그릇에 들어갈 거예요. 이 쌀 믹스의 좋은 점은 비슷한 조리 시간을 가진 좋아하는 콩이나 곡물을 추가해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렌틸콩, 보리 또는 파로우 같은 것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이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록의 리조또 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쌀은 크리미한 식감과 순한 맛을 지녀 전통 이탈리아 리조또 등 크리미한 쌀 요리에 쓰입니다.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익힌 리조또 쌀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 47g, 단백질 4g, 식이섬유 1g이 들어있습니다. 수치만 보면 혈당에 좋지 않은데 이 쌀밥 한 그릇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제 혈당은 30분 안에 꽤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치솟았습니다. 리조또용 쌀은 항상 빨간 그릇에 담고 양을 조절하며 혈당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리조또용 쌀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탈리아 리조또는 보통 버터, 파르메산 치즈,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넣어서 만듭니다. 그게 리조또를 크리미하게 하지만 지방도 늘립니다. 새우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지방 때문에 밥만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고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리조또 한 접시를 먹으려고 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쌀이 아니지만 정말 저탄수화물 옵션을 찾고 있다면 제 목록에 꼭 들어갈 만한 재료입니다. 이 반투명하고 젤리 같은 쌀은 대부분이 물과 수용성 섬유질로 이루어진 곤약 식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시라타키 라이스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겨우 5g 밖에 없고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식이섬유이며 단백질이나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시라타키 라이스가 제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그릇 먹고 정말 놀랐습니다. 혈당이 오르지 않아 시라타키 라이스는 초록색 그릇에 들어갑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최고의 저탄수화물 쌀 대체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라타키 라이스는 단독으로 먹으면 맛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처럼 맛이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스나 고기를 더하면 소스의 맛을 정말 잘 흡수해서 완벽하게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사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쌀밥만이 관리해야 할 유일한 도전 과제는 아닐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전에는 파스타도 혈당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혈당에 좋은 파스타 몇 가지를 찾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서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패트리온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주세요. 정말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차오.